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저기 저 하늘과 맞닿아 구름이 쉬어간다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 그 산비탈을 일궈 옹기종기 모여 사는 대여섯 채의 흙집이 전부인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한 낡은 초가 삼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일찍이 아내를 병으로 잃고 하나 있던 자식마저 장성하기 전에 먼저 가슴에 묻은 참으로 기구한 팔자를 지닌 노인이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노인의 머리엔 서리가 하얗게 내렸고 한평생 짊어진 삶의 무게에 등은 활처럼 굽어 펴질 날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이 노인에게 남은 것이라곤 횡한 바람만 드나드는 빈 방과 지독한 가난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단 하루도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 별빛을 이고 지게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 마른 나뭇가지를 모았지요. 그렇게 모은 나무를 닷새에 한 번 열리는 작은 장터에 내다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할 잡곡 한 줌을 구했습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날에는 마을을 돌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 서방네 소 외양간을 치워주고 박첨진의 장작을 패주며 그 대가로 얻는 것은 거친 잡곡밥 한 덩이 혹은 시들시들한 풋배추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가 뜨면 일어나 땀을 흘리고 해가 지면 지친 몸을 뉘어 잠자리에 드는, 마치 저 산처럼 저 물처럼 그저 묵묵히 순응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산을 붉게 물들릴 무렵 노인은 지게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허이야, 뼈마디가 쑤시는구나. 콜록, 콜록. 그래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겠지. 트고 말고. 그날은 유난히 날이 굳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 또한 제법 쌀쌀했지요. 이런 날은 땔감도 잘 마르지 않을 터인데 노인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덤불을 헤치고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옹야옹.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헛것을 들었나? 산짐승인가? 노인은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아, 세상에나. 그곳에는 잿빛 털을 가진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보기에도 흉하게 부어올라 피가 맺혀 있었고 온몸은 흙과 나뭇잎에 엉겨붙어 옴짝달싹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양이는 노인을 보자 경계할 기력조차 없는지 그저 커다란 황금빛 눈에 눈물만 그렁그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아이고, 이런. 어쩌다가 이리 다쳤는고. 쯔짜, 야용아, 괜찮아. 노인이 조심스레 손을 내밀자 고양이는 파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에고, 다리가 많이도 상했구나. 이 험한 산 중에 하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어. 이런 가엾은 생명을
이 늙은이가 어찌 그냥 두고 간단 말인가. 날도 일이 찬데 이러다 큰일 나겠네. 내 집으로 가세. 비록 누추하고 가진 것 없지만 적어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을 걸세. 노인은 그토록 소중한 지게도 산에 내버려둔 채 자신의 해진 저고리 앞섭을 풀어 고양이를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작고 차가운 생명의 떨림이 노인의 마른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혹여나 다친 다리가 더 상할세라. 노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이 내려올 수 있는 가장 느린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노인은 쉴 틈도 없이 고양이를 돌봤습니다. 아픈 허리를 겨우 펴고 뒷산에서 구해온 약초를 지식여 고양이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고양이는 끙 앓는 소리를 냈지만 노인의 손길을 피하지는 않았지요. 저녁이 되자 노인은 부엌으로 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식은 잡곡밥이 한 줌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귀한 밥을 긁어 모아 자신의 저녁 끼니를 반으로 뚝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물에 밥알을 풀어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지요. 자, 먹게. 이 늙은이 신세가 이래서 따뜻한 고기 국물 하나 내어줄 것이 없네. 그래도 이거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어서 먹게나. 고양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혀로 밥물을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잘 먹네. 그래, 천천히 많이 먹게나. 이제 괜찮아. 그날 이후 고양이는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다 나아 마음껏 산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음에도 노인의 낡은 초가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노인은 따로 이름 지을 줄도 몰라 그저 냥이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고양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과 말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긴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고양이는 노인의 아랫목 해진 이불 끝자락에서 따뜻한 체온으로 잠이 들었고 노인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기다려주는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것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굽은 등에도 오랜만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냥이야. 이름 한 번 부르면 그 작은 것이 달려와 다리에 제 몸을 비비는 것만으로도 노인은 세상 다 가진 듯 마음이 든든했지요. 그렇게 노인과 고양이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지내던 어느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마을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의 방망이질 소리 사이로 이상한 이야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어젯밤에 처마 밑에 엮어둔 굴비 두름을 잃어버렸지, 모유. 아이고, 그 귀한 걸. 무슨 짐승이 물어갔나 보네. 그러게 말유. 근데 이상한 건 우리 집 늙은 개가 짖지도 않았다는 겨. 이게 필시 고양이 짓이 아닌가 싶어. 고양이라는 말에 안악들의 방망이질 소리가 잠시 뜸해졌습니다. 누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지요. 고양이라. 그러고 보니 김서방네도 엊그제 달장에서 달걀이 2개나 없어졌다고 하던데. 말은 꼬리를 물고 꼬리는 다시 몸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도둑 고양이 짓인가 보다 하던 이야기는
어느새 마을 어귀에 사는 그 노인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다 키우잖아. 아, 그 누런 놈 말이여? 밤마다 돌아다니는 걸 내가 봤네. 필시, 그놈 짓이 틀림없어. 흉흉한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하필이면 그 무렵 마을 광주리에 담아둔 옥수수가 사라지고 빨래줄에 널어둔 아이의 저고리가 없어지는 일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지요. 노인이 애써 모은 장작을 팔러 장터로 향하는 길.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보며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쯔쯔, 저 영감. 팔자는 기구해도 사람은 선한 줄 알았더니만. 말도 말게. 가난한 건 불쌍한데 그렇다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쓰나? 고양이를 시켜 훔쳐온다는 말도 있더구먼. 노인은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냥이는 그런 짓 할 아이가 아니라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노인은 그저 꿀꺽 삼킬 뿐이었습니다. 누가 이 가난하고 힘없는 늙은이의 말을 믿어준단 말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일은 기어코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마을에서 목소리가 가장 크고 성질이 급하기로 소문난 맹씨가 기어코 노인의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문 안 열고 뭐 하는 게요? 당장 나와 보시오. 기어코 노인의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내 오늘 아주 끝장을 보러 왔소. 어젯밤 우리 집 광에 둔 마른 명태 한 쾌를 도둑 맞았소. 필시 노인장이 키우는 저 요망한 고양이 놈짓이지. 노인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외다. 맹씨 양반. 우리 냥이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요. 어젯밤엔 제 품에서 곤히 잠만 잤소. 그걸 누가 믿는단 말이오? 당신이 시켰는지 그 고양이가 물어왔는지 알게 뭐요? 가난하다고, 배고프다고, 남의 귀한 재산을 이리 훔쳐가면 그게 도둑놈이지 사람이오. 도둑놈이라는 말에 노인은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 남의 것 탐하지 않으려 그토록 꼿꼿하게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노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아니외다. 맹씨 양반. 제발 믿어주시오. 시끄럽소. 당장 그 고양이 놈을 내놓으시오. 저 놈의 다리를 부러뜨려 다시는 마을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등 뒤에 숨어있던 양이가 마치 모든 것을 알아들었다는 듯 작은 몸으로 마당에 나서며 맹씨를 향해 온몸에 털을 세우고 하악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 너무나 작고 가여웠습니다. 고양이는 이내 노인의 발밑으로 돌아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변호해주지 못하는 늙은 주인을 원망하는 대신 그저 작게, 아주 작게
야옹 하고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과 고양이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노인에게 허드렛 일을 맡기는 사람도 말을 거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인과 고양이는 그렇게 마을 속에 더욱더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노인은 횡한 방에 앉아 고양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냥이야, 우리가 훔치지 않았다는 걸 저 사람들이 왜 몰라줄까? 괜찮다. 냥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겠지. 언젠가는 우리의 진실이 꼭 드러날 게야. 그렇고 말고. 노인은 스스로를 다짐하듯 그렇게 말하며 고양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양이의 황금빛 눈동자에 작은 촛불이 슬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맹씨가 다녀간 후 노인의 집에는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은 가난한 노인의 초가를 한겨울 서리처럼 에워쌌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밖을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허드렛 일은커녕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걸어오는 이가 없었기에 노인은 산에 오르는 횟수만 늘어났습니다. 장작을 팔아 겨우 잡곡을 사오던 노인은 이제 밥을 짓는 횟수를 더욱 줄였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냥이가 배불리 먹겠지. 하루 한 끼. 그것도 물에 만멀건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냥이는 제 몫의 밥을 늘 조금씩 남겨 노인의 밥상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니다. 냥이야, 너나 먹거라. 내가 기운을 차려야 산에도 가고 나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고양이는 그런 노인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주인의 앙상해진 손등을 핥아주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둘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겨 하나가 되어갔지요. 며칠 동안 마을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은 유난히 뜨거웠고 한낮인데도 태양이 온 세상을 붉게 태울 듯 이글거렸습니다. 산골 마을 특유의 짙은 풀냄새 대신 어디선가 희미하게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산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노인은 가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지만 하늘은 그저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얌전했던 냥이가 갑자기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털을 바짝 세운 채 마치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 노인의 품을 벗어나 방문 앞으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냥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 게냐? 냥이는 노인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앞발로 문을 긁고 창문으로 뛰어오르며 미친 듯 울어댔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토록 다급한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구나. 노인은 굽은 허리를 재빨리 움직여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선 순간 노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노인은 그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 멀리 마을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산 위쪽 나무가 빽빽한 능선을 따라 붉은 불길이 하늘을 핥고 있었습니다.
한낮인데도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짙은 잿빛이었고 불길은 노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맹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와 흙먼지를 몰고 온 거센 바람은 불꽃을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부추기며 산을 타고 골짜기를 타고 점점 더 무서운 속도로 마을 쪽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산에 불이 났어! 아이고! 이를 어찌하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노인이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밑에 냥이가 노인의 해진 바짓가랑이를 물고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냥이는 이내 노인의 옷자락을 놓더니 다친 다리를 절뚝이던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마을을 향해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냥이야! 냥이야! 어디 가는 게냐? 위험하다! 어서 이리 오너라! 노인은 외쳤지만 냥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임무를 받은 것처럼 그 작은 몸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노인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냥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분명 자신을 향해 울부짖던 냥이의 모습에서 노인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불길은 이미 산 중턱까지 내려와 노인의 초가를 집어삼킬 듯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요. 자신을 의심하고 멸시했던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로운 낮잠을 자고 있거나 밭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냥이의 뒷모습을 따라 온몸이 연기에 매캐해지는 것도 잊은 채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냥이야. 네가 짐승의 몸으로 이 마을의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로구나. 노인은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이미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마을을 향해 불을 향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불이야! 산에 불이 났어! 모두들 어서 피하시오! 노인의 간절한 외침과 고양이의 필사적인 다름질은 검은 연기가 뒤덮인 오후의 마을로 가장 긴박한 소식이 되어 전파되었습니다. 고양이 냥이는 좁은 골목길을 날듯이 달려 집집마다 닿을 듯 말 듯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멸시하고 의심했던 그 마을 사람들의 방문 앞에서 온몸에 힘을 다해 울부짖었습니다. 냥이의 울음소리는 평소에 작고 애처로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단잠을 깨우고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을 건드리는 듯한 날카롭고 단호하며 절박한 경고음이었습니다. 어떤 집은 잠잠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이 시간에 도둑고양이가 난리야. 짜증을 내며 돌아눕는 이도 있었습니다. 아이 참, 저 유망한 짐승! 밤마다 잠을 설치게 하더니 대낮에도 저 난리네. 저 영감네. 고양이가 틀림없지. 시끄러워 죽겠네. 하지만 냥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로 문을 긁고 창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또 쏟아부었습니다. 드디어 성급하고 신경질적인 김노인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놈의 고양이가 당장 안 꺼져! 김노인은 마당을 가로질러 달아나는 양이를 잡으려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김노인의 눈동자에 들어온 것은 시뻘건 불꽃이었습니다. 연기가 뒤덮인 하늘 아래 마을 뒤편 산이 마치 거대한 붉은 비단 폭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산에 불이 났어! 모두들 일어나시오! 큰일 났어! 김노인의 절규가 터져 나오자 그제야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문을 박차고 나온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순간 모두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시커먼 연기와 이글거리는 붉은 불길 앞에서 모두가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남자들은 삽과 괭이를 들고 산으로 달려갔고 아낙네들은 물통, 들통을 들고 우물가로 달려가 물을 깃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을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로 뭉쳤습니다. 이보시오. 불이 마을까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마을 어귀의 마른 풀부터 모두 제거하시오. 아이들은 물을 계속 길어 나르시오. 다들 서두르시오. 그때 이 모든 재앙을 알린 주인공인 양이는 여전히 쉬지 않고 마을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불길을 피해 도망치기는커녕 혹여나 잠에서 깨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마치 최전방의 병사처럼 마을 전체를 감도는 경고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노인네의 고양이. 그들이 밤마다 도둑 고양이라 의심했던 그 울음소리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목숨을 살린 희망의 소리였다는 것을. 아이고, 내가 괜히 그 고양이를 의심했어. 죄송하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뒤늦게 마을에 도착한 노인 또한 이미 온몸이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물을 나르는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기 속에서 작은 몸을 불사르듯 울고 있는 양이의 모습은 마치 이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았습니다. 고맙다. 양이야.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이 마을을 살리는구나. 노인은 차마 고양이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장 귀하고 고마운 존재를 바라보듯 뜨거운 눈빛으로 양이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물을 퍼붓고 흙을 던지며 불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모두가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 드디어 불길은 마을 어귀를 코앞에 두고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새벽의 푸른 기운이 검은 연기를 밀어내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불길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괭이와 삽을 내려놓고 서로의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뒤섞여 모두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요. 어느새 마을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산비탈은 검게 그을려 처참했고 사람들의 옷은 물과 흙으로 얼룩져 마치 격렬한 전쟁을 치른 전사와도 같았습니다.
달았소. 모두들 달았소. 하늘이 놓았소. 그때 밤새 물을 길어 나르던 어린 소년 하나가 마을 어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온몸의 피로도 잊은 채 놀라서 외쳤습니다. 여기요! 모두들 이쪽을 보세요! 여기! 고양이가 쓰러져 있어요! 사람들은 소년이 가리킨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온 밤을 쉬지 않고 울부짖으며 마을을 구했던 작고 잿빛 털의 고양이 냥이가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냥이는 온몸이 연기에 그을려 털이 푸석했고 네 다리는 작은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낸 듯 숨을 헐떡이며 땅바닥에 엎드린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가눌 힘도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고양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그 작은 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냥이야, 냥이야. 아이고, 내 새끼. 내 냥이야. 왜 이리 되었느냐? 노인은 고양이를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고양이의 몸은 불타는 땅을 뛰어다닌 것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의 품에 안긴 냥이는 고통스러운 듯 작은 소리로 야옹 하고 한번 울었습니다. 그것이 녀석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소리인 듯 너무나 가늘고 애처로웠습니다. 얘야,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내가 너를 의심받게 했는데, 내가 이 늙은이의 체면을 세워주었구나. 노인의 눈물은 뜨거운 빗물처럼 고양이의 그을린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그 자리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 자신들이 했던 비난과 냉대가 수많은 화살이 되어 날아와 박히는 듯 했습니다. 도둑고양이라 손가락질했던 그 짐승이 자신들의 소중한 집과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낸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장, 죄송하오. 내가 좁은 소견으로 괜히 노인장과 이 은혜로운 짐승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소. 맞소. 정말 죄송하오. 노인장, 저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소. 후회의 말들은 봇물 터지듯 터져나왔지만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들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노인의 시선은 품속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는 작은 생명에게만 닿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 고양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지식여 발라주었던 그 귀한 약초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손등에 침을 발라 고양이에게 물을 먹이고 약초를 상처난 곳과 화상 입은 곳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냥이야. 너는 살아야 해. 너 없이는 이 늙은이도 살 의미가 없단다. 제발 눈을 떠보거라. 마을 사람들은 묵묵히 노인의 주위를 둘러싸고 고양이가 기운을 차리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오르는 그 순간 고양이는 힘없이 감겨있던 눈을 아주 희미하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안고 있는 노인의 뺨을 아주 작고 힘겨운 움직임으로 한 번 핥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괜찮아요,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보답의 몸짓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 새벽, 마을은 재앙을 겪었지만 그들이 잃었던 양심과 인정을 비로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 냥이가 노인의 뺨을 핥아준 그 작은 움직임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약속이었습니다. 냥이는 목숨을 건 헌신 덕분에 간신히 고비를 넘기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노인은 지친 몸으로 며칠 밤낮을 냥이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잠든 냥이의 작은 몸을 따뜻한 천으로 감싸주고 밤마다 그을린 털을 조심스럽게 빗겨주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몇 배로 갚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노인의 초가 삼간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맹렬했던 산불처럼 이번에는 참회와 감사의 마음이 거센 물결이 되어 밀려왔습니다. 마을 이장을 필두로 맹씨와 김노인 등 가장 심하게 노인과 냥이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인장, 계시오? 염치 없지만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소. 노인이 방문을 열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리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장,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오. 배고픔에 눈이 멀어 마음이 좁아 소중한 생명을 도둑고양이라 손가락질했으니 정말 면목이 없소. 저희가 노인장과 이 은혜로운 짐승에게 진 빚을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이오. 노인은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오히려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억울함과 서름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왜다. 그저 살아주셔서 고마울 따름이요. 저도 냥이도 괜찮으니 다들 어서 고개를 드시오. 사람들은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노인장이야말로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결코 세상을 버리지 않는 진정한 군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귀한 쌀을, 누군가는 따뜻한 새 옷을, 누군가는 가을에 쓸 마른 장작을 가득 지고 왔습니다. 노인자, 냥이가 기운 차릴 수 있도록 이것으로 따뜻한 죽이라도 쑤어 먹이시오. 부디 냥이가 빨리 쾌차하기를. 그들의 정성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노인의 무너져가던 초가를 헐어내고 가장 양지 바른 곳에 튼튼하고 따뜻한 새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웃 마을을 넘어 마침내 고을을 다스리는 관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놀라운 은혜 갚은 고양이의 공로를 인정하여 노인과 고양이에게 후한 상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 노인은 새로 지은 따뜻하고 햇살 잘 드는 집에서 기운을 되찾은 냥이와 함께 오래도록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가장 존경하는 어른으로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산불이 났던 그날이면 고양이의 날을 정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가장 먼저 불을 알렸던 마을 어귀 바위 옆에 작은 돌탑을 쌓아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노인도 냥이도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르신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훈을 전합니다. 얘들아, 짐승이라 하여 하찮게 여기지 마라. 가난하다 하여 남을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진심으로 베푼 작은 정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법이란다. 그렇게 은혜 갚은 고양이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빛처럼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